책 읽어주는 미주놀. 전미 투자대회 우승자 4인과의 대화. 모멘텀 투자 전설의 4인방.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빈도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마크. 이런 식의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얘기가 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은 더 공정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고빈도 거래. 영어로는 High Frequency Trading. 자, 고빈도 거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선매매 거래, 프론트 러닝, 즉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앞으로 일어날 주가 변동을 미리 알고 하는 불법적인 선거래. 한 예로 대량 매수 주문을 받은 브로커는 해당 종목의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측해 대량 매수권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미리 그 주식을 매입한 후 대량 매수를 처리함으로써 차익을 거둘 수가 있다. 이 브로커의 행동은 가격에 영향을 미쳐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보를 미리 딱 듣고 이거 요즘도 많이 일어나죠. 대부분 여러분이 핀비지에서 보는 하루에 뭐 200%, 300% 가는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거 없어져야 되죠. 라이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크도 말했고 2014년에 60 Minute 60분 1968년부터 이어온 미국 CBS 방송사의 가장 오래된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바가 있죠. 명백히 고빈도 거래는 선매매 거래이고 불법입니다. 시장에서 잡음, 허위 움직임 등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거래소들이 업틱 룰, 즉 직전 거래 가격 이상일 때만 공매도를 허락하는 공매도 가격 제한 규정을 부활시키거나 시장 질서를 위해 전문 감독관을 선임한다 해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시장에 잡음이 계속되는데도 더 나은 실적이 나오거나 더 나은 실적에 대한 기대로 주가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네요. 쟁거. 2001년 고빈도 거래가 시장에 나타난 이래 장중에 2001년도에 나타났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이 버블닷컴 터지 그때 아주 요즘도 이런 거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시장에 돈이 많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2001년 고빈도 거래가 시장에 나타난 이래 장중에 급변동이 훨씬 많아졌는데 이런 급변동이 우리로 하여금 주식을 더 많이 털어내도록 하고자 설계되었다고 믿습니다. 거래 단위가 8분의 1에서 소수점으로 바뀌면서 스프레드, 즉 거래에서 매수와 매도 간의 호가 차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얇아졌고 그에 따라 고빈도 거래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빈도 거래의 알고리즘과 갈수록 세련되고 섬세하게 진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통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 트레이더는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합니다. 장중에 나타나는 약세에 매수를 하고 3분 차트, 5분 차트 등 더 짧은 시간 차트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단단한 요건이 받쳐주는 브레이크 아웃에서만 매수해서 고빈도 거래의 수령을 피해가고 이중 상승하는 것들은 몇 달간 보유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고빈도 거래와 무관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및 가격 급변동과 관련해서 마무리해 보자면 전적으로 고빈도 거래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빈도 거래가 아직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있잖아요. 막 급등 막 하고 막 그냥 막 갑자기 막 홀트 나고 막 그냥 몇백 프로 가고 막 그냥 확 떨어지고 막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매매가 등장하면서 몇만 명의 개인 트레이더가 굉장히 높은 빈도로 사고 팔면서 시장의 에너지와 민감도를 더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1997년 10월에 시작한 이 미니 선물, 즉 거래 단위가 일반 선물 거래보다 작은 온라인 거래 선물입니다. 또 간과할 수가 없죠. 저는 새로운 상품인 이 미니 계약으로부터 S&P 500에 연동된 선물에 손을 대보고 싶어하는 수천 명의 신규 개인 트레이더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격한 스윙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 덕분에 시장 접근성이 높아져 변동성이 증폭된 것은 더할 나위도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 인터넷 온라인 트레이딩이 되면서 이게 더 난리가 났죠. 자, 리치 2세.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피력할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고빈도 거래가 제대로 정의된 적이 없어서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정의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이해 또는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고빈도 거래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그들이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규모가 큰 한 주식 거래소의 대표가 TV에 나와서 그의 회사는 호가 매칭을
시장이 직접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참고로 브로커는 호가 데이터를 직접 연결해서 자동 체결하는 대신 호가 매칭을 임의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래소 대변인들은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대표가 자신의 거래소에서 어떻게 거래가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미디어와 규제 당국은 조사도 없이 넘어가줬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는 고빈도 거래소에게 합법적이긴 하지만 매우 비윤리적인 형태가 있다고 믿습니다. 문서로 꽤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트레이더들이 거래소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대면으로 거래하던 시절에 사무원 또는 러너, 그러니까 과거 거래소에서 브로커 또는 트레이더 사이를 지나다니며 트레이딩 전표를 전달하던 직원, 내 주문표를 보고 주문표의 호가보다 좋은 호가를 넣으려고 그를 앞질러 달려갔다면 그 사람은 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벌금을 받거나 이보다 더한 상황을 겪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가격을 안 상태로 호가를 넣는 것이므로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가 되죠. 마찬가지 예로 대규모의 사고 파는 주문을 계속 내면서 수요 공급을 조정하며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하려 할 때 팔렸습니다라고 플로어 트레이더가 외치며 주문이 체결되었다면 그 순간 발을 빼며 가격을 조작하는 일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렸습니다라고 외치자마자 돌아서며 거래 규모를 1000에서 10개로 바꿔야겠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우가 현재 많은 주식과 선물 거래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은 공정하고 규칙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몇몇 거래소가 지금 하는 게임은 그렇지 않으며 그들은 시장의 존재 이유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세력들이 개미들을 태운다. 많이 들어봤죠. 언젠가부터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심한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주식시장 아주 세력들의 판때기죠. 그렇죠. 금감원이 다 못 잡아내요, 여러분. 금감원이 잡아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시죠?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에 뭐 막말로 몇 년 살다 나오면 또 그 짓거리를 하죠. 왜 권도영이 기를 쓰고 그 로펌 해가지고 한국으로 송환되려고 노력했는지를 알면 답이 좀 나오죠. 그렇죠?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공평한 주식시장이라고 일컫는 곳이 미국 주식시장인데 이 전설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는 말씀, 우리는 세력들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주노을과 함께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